다음 사연은 준123님 사연입니다. 준123님이 요즘에 들어오시나요? 준123님이 누구죠? 예. 자, 무료연애 진단의 네 번째 상담입니다. 라고 해서, 예. 준123님이 올려주신 사연이고요. 남자분이시고 공무원에 33살이신 분입니다. 예. 교제 기간은 1년 7개월이고요. 예. 상대방과 어떤 일이 있었는지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미루코님 안녕하세요. 계속해서 늦게 퇴근을 하여 아프리카 TV 생방은 못 보고 있지만 항상 미루코님 방송을 보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엄지척을 열심히 누르고 있어요. 언제나 사연자분들의 사연을 진심이 느껴지게 상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기억하실지 몰라 예전 사연은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사연을 쓰도록 하였습니다. 저희는 둘 다 기존에 하고 있던 일을 그만두고 하고자 하는 일을 하려고 할 때 만났습니다. 그렇게 누구보다 사랑했습니다. 결혼에 생각이 없던 서로가 결혼 이야기를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다가 그녀가 먼저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속으로는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그때 저의 프레임이 많이 깨지고 자존감이 많이 낮아졌던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그녀가 보기에는 당시 제가 비전을 위해 노력을 크게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깨진 프레임, 낮아진 자존감, 불투명한 비전, 리더십이 없는 선장. 어찌 보면 헤어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녀는 기업 연수가 다 끝날 때쯤 어느 순간부터 저보다 일이 더 중요해진 것 같다. 나의 연애관에 있어서 상대가 1순위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헤어지려고 한다라는 말을 통해서 저에게 헤어짐을 통보했습니다. 통보라고 표현한 이유도 헤어짐을 이야기하는 그 날까지도 평소와 다른 게 전혀 없고 며칠 전만 해도 콘서트 같이 보러 가기로 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헤어짐을 통보받고 당시에는 얼떨떨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를 좋아하지도 사랑하지도 않냐고 물어봤고 상대방은 그렇다고 하더군요. 그 말과 동시에 자리에서 바로 나와 그녀를 데려다주고 집으로 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정말 울면서 붙잡을 수도 있을 것 같았네요. 그렇게 2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저는 그 2개월 동안 저희 자존감을 찾고자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원하던 공무원도 되었고요. 살도 빼서 13kg 정도를 감량했습니다. 책도 많이 읽고 공부도 하면서 온전히 저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 이제 더 명확하게 보이더라고요.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요. 무엇보다 가장 노력했던 건 혹시라도 죄가 되지 않았을 때 더 상처받지 않으려고 미루코님의 말씀처럼 그녀를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런 노력을 글로 올리니 미루코님께서 그동안 배운 기술들을 다른 여자분들에게 쓰면서 다른 여자분들도 만나라고 하셔서 두 명 정도를 만나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밀당과 연애 기술을 써봤습니다. 결과는 저를 자주 만나지 못해 섭섭해하고 같이 여행 가고 더 깊은 관계로 가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와, 저에게 이 연애 기술을 배워가지고 이제 쫓아다니는 걸 확인하고 있죠. 저한테 오늘 수업 들으신 분도 남자분이신데 이 여자분들을 쫓아다니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막 만나지 못해서 난달이에요. 예. 처음에 해봐서 그런지 한편으로는 나쁜 짓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면서 열심히 그분들의 프레임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기적이지만 그게 저를 위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최대한 매너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30일 날 이제 준비가 된 것 같아 그녀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그래서 잘 지내? 그렇게 보냈답니다.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예. 이렇게 보낸 거예요. 예. 이렇게만 보여드리면 되죠. 그래서 잘 지내? 이렇게 보냈더니 응 오빠 연락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나 잘 지내지. 반응이 엄청 좋네요. 예. 상대방이 한 해 이렇게 끝나네.
참 시간이 어찌 지나갔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무 잘 지내서 문제였어. 충분히 넘치게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고 있어. 나는 오빠 덕분에 17년 18년이 찬란했고 아프게 해서 미안해. 그러니 오빠도 행복하길 바래. 진심, 정말 진심으로 그 마음뿐이야 라고 얘기했네요. 근데 이렇게 길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는 상대방이 우리에게 좀 에너지를 쏟고 있는 행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랬더니 준123님이 그래 잘 지내니 다행이네. 생각나서 연락했어. 나도 생각 정리돼가지고 되어가고 있어. 정리되면 또 연락할게. 그랬더니 응, 사심없이 연락할 수 있을 때 그때 다가올 새해에 잘 지내. 너도 잘 지내. 라고 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다른 분들 잘 보세요. 이 연락을 하실 땐 요렇게만 하시면 돼요. 예. 제가 몇 번 표본을 보여드렸죠. 요게 바로 오랜만에 연락했을 때 이렇게 연락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잘 보세요. 그죠? 반응도 좋죠? 예. 반응이 안 좋아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자, 요 정도만 딱 보내시면은 우등생이에요. 아직, 알겠죠? 오랜만에 연락하면은 이렇게 잘 옵니다. 예. 여러분들 나중에 연락하실 때 요거 참고하세요. 예. 예. 자,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카톡을 하면서 느꼈던 건 확실히 그녀는 프레임이 저보다 몇 단계 위라는 생각과 함께 미루코님의 말씀처럼 생각보다 답장이 5분도 안 돼서 와서 놀라기도 했습니다. 이거 봐요. 이렇게 연락이 잘 된다니까. 이렇게 연락해가지고 연락을 안 받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한 90% 정도. 우리 여태까지 다른 사연들도 다 봤지만 되게 연락 잘 오죠? 예, 몇 번 카페에도 몇 번이 올라왔는데요. 예, 이거 다 아셔야 됩니다. 순간적으로 그녀의 카톡 내용에 의미 부여하는 게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생각하여 의미 부여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심리가 궁금한 것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예. 그래도 무엇보다 제외가 되지 않았을 때 지금의 프레임을 깨뜨리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 더욱 강하게 듭니다. 미루코님께서 어떤 상황이라도 방법은 똑같다고 하셨지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다시 한번 미루코님께 여쭙고자 글을 올립니다. 자, 해결하고 싶은 거. 예. 첫 번째. 카톡 내용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요. 지금 친구는 저랑 지인으로 지내고 싶다는 말인가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다시. 카톡 내용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지금 이 친구는 저랑 지인으로 지내고 싶다는 말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제가 항상 누차 얘기를 해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오랜만에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여러분들의 감정이 커 있겠습니까? 작아져 있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작아져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지인부터 천천히 시작하고 싶은 거지 당장 지혜를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여러분이 오랜만에 연락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3년 만에 어떤 남자친구가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시라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뭐 당장 3년 만에 연락 왔는데 당장 사귀고 싶어요? 그죠? 그런 게 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들 3년 만에 연락 온 남자친구랑 당장 사귀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까?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죠? 당연히 지인부터 친구 관계부터 천천히 시작해가지고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거지. 당연히 그건 당연한 얘기를 갖다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까? 그죠? 당연히 편안하게 시작해야 되죠. 두 번째 질문. 재회가 되려면 서로 감정이 쿨해져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저만 쿨해지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본인도 쿨해져야 되고 상대방도 쿨해져야 되는데 지금 본인이 어떻게 감정을 리드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은 더 쿨해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여자랑 데이트를 해. 내가 어떤 여자를 헌팅으로 해가지고 만난단 말이에요. 그죠? 나만 긴장되겠어요? 상대방도 긴장되겠어요? 같이 긴장은 되겠지. 그러면은 망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긴장되지만 내가 얼마나 편하게 상대방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을 편안하게 내가 감정을 리드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상대방의 감정은 정해져 있는 겁니까? 나한테 긴장되어 있으면 계속 긴장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상대방을 편하게 대하지 못하고 긴장하고 떨고 힘들게 하면은 그 자리가 점점 불편해져 가겠죠.
그죠? 하지만 내가 상대방을 편하게 대하고 긴장을 풀고 자연스럽게 대하기 시작하면은 상대방도 긴장을 점점 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인간의 감정이라는 건 점차 전이가 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내가 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도 편안한 감정이 강한 쪽이 전이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편하고 쿨해져야지 상대방도 여러분들을 쿨하게 대하기가 쉬운 거예요. 예. 나만 쿨해지면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당연히 쿨해져야겠죠. 근데 내가 일단은 쿨해야지 상대방도 쿨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지, 내가 긴장하고 떨고 상대방을 불편하게 대하는데 상대방이 나를 편하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예. 자, 인간의 감정은 전이 되는 거예요. 예. 이거 감정을 리드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질문. 예. 세 번째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프레임이 강한 사람인 것 같은데요. 이미 마음을 굳힌 것 같은데 미르코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뭘 굳힙니까? 아니, 지금 우리 그 채팅방 내용 못 봤습니까? 예. 반응이 좋다고 막 그러는데 어디가 마음을 뭘 굳힌 것 같아요?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준123님. 야, 이게 멘탈이 너무 안 좋으시네. 준123님이. 응? 뭘 어떻게 굳혀, 이거? 응? 무슨 마음을 굳혔다 그런 거예요, 도대체? 어? 야, 웃기네. 이런 질문을 하십니까? 예. 준비가 안 되셨네. 응? 자, 네 번째. 예. 미르쿠님께서 방송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15일 정도 있다가 오랜만에 같이 예배 보고 밥이나 먹자라고 하려고 하는데 어떨까요? 글쎄요, 예배 보고 밥이나 먹자라는 얘기보다 내가 뭔가를 좋아하는 걸 얘기를 해야지, 상대방을 만나기 위해서 상대방과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네. 15일 정도 있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보기엔 한 15일 정도 있다가 얘기를 하셔도 되는데, 예배 보고 밥이나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본인이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상대방에게 제가 왜 원하는 걸, 뭐 예를 들면은 곱창이 먹고 싶다라던가, 예, 상대방에게 오늘 곱창 땡긴다, 아니면은 파전에 막걸리 한 잔 생각나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연애 안 해보신 분들은 이거 갖다 왜 이런 뻘소리를 하나 이렇게 얘기하지만, 내가 원하는 얘기를 안 하고 상대방에게 만나자고 얘기하게 되면 상대방을 자꾸 집착하는 것처럼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랜만에 같이 예배를 보고 밥이나 먹자 라고 하면은, 왜 내가 그걸 해야 되는데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물론 그 상대방이 마음이 있으면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상대방에게 뭔가를 하고 싶게 만들어야지 상대방을 데이트로 끌어나오는 거지, 상대방과 오랜만에 예배나 보고 밥이나 먹자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왜 이걸 갖다가 그 사람하고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명분이 없어요. 예를 들면은 내가 파전에 막걸리 생각난다 라고 얘기했을 때 상대방이 이걸 물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제가 어떻게 진행을 하는 거냐면, 파전에 막걸리 생각이 난다 딱 얘기를 하게 되면 상대방이 되게 맛있겠다, 오늘 저녁에 완전 파전에 지글지글 파전에다가 막걸리 생각나는데, 딱 그러면 상대방이 왠지 나도 끌리는데 땡기는데 라고 얘기하면, 상대방에게 그래, 나중에 시간 될 때 우리 한번 같이 먹으러 가자 라고 얘기한다던가, 오늘은 내가 안 되고 다음에 시간 될 때 같이 가자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어떤 만남의 빌미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나도 원하고 걔도 원하고 하니까 같이 가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데, 이런 명분 없이 그 상대방에게 무조건 야, 너 나랑 예비해보고 밥을 먹을래?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상대방이 선택을 하는 입장이 되고 부담스럽게 생각해요. 왜 꼭 나랑 가야 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상대방이 그렇게 얘기했을 땐 본인은 어떻게 대답을 하실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같이 예배 보고 밥이나 먹자라고 얘기하는 거는 최악의 멘트인 것 같아요. 예. 최악은 아닌데 성공 확률이 떨어지는, 최악은 아닙니다. 최악은 아닌데
성공 확률이 떨어지는 멘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주의해서 하십시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다시 만나려면요, 기본적으로 데이트를 하려면 데이트를 하고 싶고 밖으로 나가고 싶은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되지, 상대방은 무조건 뭐 한번 얼굴이나 볼래? 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물론 그렇게 해서 될 수도 있긴 하지만, 예, 아니, 저희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약간 상대방에게 거절할 만한 상황을 많이 만들어주게 돼요. 예.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친구랑 PC방을 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남자분이니까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해드리면, 친구랑 PC방을 간다고 생각해봐. 친구한테, 야, PC방 갈래? 그러면, 아이, 귀찮아. 나 맨날 PC방 가서 뭐해. 아이, 지겨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내가 PC방을 가게끔 어때? 야, 요번에 새로 나온 게임이 있다는데, 야, 완전 재밌대. 야, PC방 가자. 라고 얘기를 해야지. 정말 이라는 얘기를 하고, 야, 요번에 뭐, 무슨 게임이 새로 나왔는데, 야, 완전 대박이야. 그러면, 진짜? 뭔데? 그래, 야, 이거 이번에 PC방, 야, 그럼 빨리, 지금 장난 아니야. PC방 난리 났어. 야, PC방으로 와. 이렇게 해야지 PC방으로 오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냥, 야, 얼굴이나 볼래? 야, 왜 내가 니랑 얼굴을 보냐? 여러분들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친구한테, 야, 얼굴이나 볼래? 글쎄, 야, 나 요즘 바쁜데? 대부분 여러분 친구가 이런 얘기 안 합니까? 예, 친구가, 바쁜데? 왜 갑자기 보자는 거야? 아니, 그냥 얼굴이나 볼까 해서. 아이, 뭐야, 야, 다음에 봐. 이렇게 하는 거지. 누가 이걸 도대체 가고 싶지도 아니, 이런 식으로 어떻게 데이트를 끌어내요. 예. 응? 여러분들 친구한테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여러분들 친구한테도, 야, 예배나 한번 볼래? 물론, 나올 수도 있지. 확률적으로 걔가 너무 한가하고 할 일이 없으면 나올 수도 있는데,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럼 다음 상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상담은, 무료 연애 진단에 올려주신 글이고요. 3년 반 연애 후 이별을 했는데 재회를 하고 싶대요. 메롱 님이 올려주신, 지금 문제가 재회와 연인 관계 개선이 필요하시다고요. 그리고 남자분이시고 26살의 휴학생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교제 기간은 현재 고민인 여자친구와 3년 반을 사귀었대요. 예. 안녕하세요, 미루코님. 3년 반 연애 끝에 헤어지게 됐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만나서 밥 먹고 다음날 여자친구한테 차였고요. 제가 1년 전부터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9월 달부터 열심히 하고 내년 시험을 바라보는 와중에 이별 통보를 받게 됐대요. 공부하느라 여자친구를 한 달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했고, 만나도 저는 공부 때문에 일찍 여자친구와 헤어지려고 했습니다. 많이 외로워한 것 같아요. 저도 분명히 그걸 알고 있었거든요. 여자친구가 많이 외롭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요. 근데 저에게 우선순위는 시험일 수밖에 없었고, 여친은 제 상황을 이해해 줬었는데 아무래도 한계가 있었겠죠. 전화 통화 자체도 한 달에 한 번 할까 말까였고요. 카톡 기록을 보니까 여친이 2달 전부터 카톡 텀이 굉장히 길어지고 억지로 한 것들이 느껴졌습니다. 재회를 하고 싶은데 이 상황에서 재회를 해봤자 내년에 시험 때문에 어차피 여자친구가 외로워할 상황이 계속 될 것 같고요. 많이 답답하네요. 관계 안 가진 지도 한 1년이 넘었습니다. 어휴, 잠자리도 1년 동안 안 가졌어요? 그러면 헤어진 거죠. 예. 이별 통보받고 깔끔하게 여친을 보내줬고, 이후 여친한테 연락 자체를 일절 안 했어요. 물론 여친이 이별 통보 뒤에 제 답장을 보고 난 후에 카톡이랑 인스타를 바로 차단했지만 26일에 헤어졌으니 연락 안 한 지 5일째네요. 여자친구를 많이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 그러니까 이거는 그 본인의 선택의 문제예요. 예. 본인이 이제 그 무슨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느라고 여자친구를 신경을 못 쓰면요, 당연히 헤어지는 거죠. 뭐 여자친구랑 잠자리도 1년 동안 안 가졌고요. 예. 카톡도 뭐 거의 뭐 연락도 잘 못하고 만나는 것도 한 달에 한두 번 볼까 말까였다고 하니까 당연히 여자친구는 이쁜 나이에 사랑받고 해야 되는 나이인데 본인이 붙잡고 있으면 서로에게 불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도 굳이 이 여자친구를 의무적으로 붙잡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건 되게 이기심이지. 그죠? 엄청난 이기심이라고 봐요. 예.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여자친구분이 그 메롱님의 여자친구분이 보내준 카톡 내용. 많이 고민했는데 더 늦기 전에 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오랜만에 만나니까 더 확실해졌어. 오빠를 향한 내 마음이 여기까지라는 거. 그 긴 시간 동안 내가 너무 질질 끌었던 것 같아. 우리 이제 그만하자. 헤어지자. 마음이 뜬 지는 좀 오래됐어. 오빠도 눈치챘을 거야. 관계도 하고 싶지 않았고 미래가 보이지도 않았고 그동안 생각했던 우리 미래도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는 않아. 오래 만났기에 내 마음이 다시 돌아갈 줄 알았지만 더 멀어지더라. 보고 싶다는 말도 좋아한다는 말도 전처럼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아. 진심이 아니라 그냥 해야 될 것 같아서 했어. 3년 반 만나면서 최대한 티 안 내고 잘 기다리고 있다가 생각해 봤는데 그동안 너무 외롭고 힘들었나 봐. 다른 사람들처럼 남자친구랑 이리저리 놀러 가고 싶고 굳이 맨날 놀러 가지 않아도 걱정 없이 만나고 싶어. 쫓기듯이 연애하고 눈치 보면서 연애하기는 싫어. 오빠한테 이 상황이 날벼락이겠지만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생각한 거야. 우리 관계를 더 끌고 나가기엔 지금 내가 너무 힘들고 지쳤어. 나 기다리지 말고 붙잡지 말고 찾아오지도 마.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혜미가 언제 이 말을 할까 생각하고 있었어. 볼 때 혜미가 안쓰러웠어. 내가 너무 외롭게 한 것 같아서 결국 올게 왔구나. 너가 나한테 미안한 마음 때문에 헤어지자는 말을 못하고 지금까지 버텨왔던 거 알고 있어. 벌써 3년이 넘게 지났네. 직접 만나서 얘기하지 못하는 마음 알아. 나도 눈치라는 게 생긴 걸까? 얘 말하지 않아도 그게 느껴진 거지. 예감은 틀리지 않더라. 긴 시간 너와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고, 뭐 축복이었어.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으로 보냈습니다. 예. 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카톡은 마무리가 되고요. 예. 뭐 어찌됐던 간에 뭐냐면 이 인간의 이기심이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제가 이 사연을 보고서 느껴지는 건 뭐냐면 아, 인간 참 이기적이다. 예,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능력도 안 되면서 붙잡고 또 이런 고생을 시키려고 또 붙잡으려고 한다는 게 참 이기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남자친구분도 상황이 좀 좋아져야지 붙잡아야 의미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죠? 지금 당장 붙잡으면 어떤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제가 남자친구분이라면 여자친구 지금 놔주고 내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한 후에 연락을 해야 맞다고 생각해요. 그게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말이죠. 지금 이런 식으로 본인이 딱히 만나주지도 못하면서 데리고만 있는 게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시간을 깎아먹고 있는 거죠? 예.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 그렇게 상대방에게 피해줘도 돼요?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예. 아니 여자친구도 사랑받고 행복해져야지 왜 본인이 딱히 만나주지도 않으면서 그냥 남자친구 여자친구 명찰만 달고서는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도 못 만나게 합니까? 예. 정말 나쁜 거죠. 이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참 글쎄요. 예. 이건 너무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제외는 되겠지만 우리 메롱님이 제외는 되시겠지만 지금 당장 제외를 해봐야 또 똑같이 헤어지고 미래 비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비전이 없는 거예요. 예,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핵심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야지 이제 미래가 보이고 좀 해야지 다음 계속 이 관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생기겠죠. 예.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 원동력은 사라질 겁니다. 예, 그래서 서로 결혼을 생각하고서는 결혼을 생각하지 않고 만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결혼 생각 않고 만난다고 하다가도요 나중에는 다 말이 틀려져요. 나 결혼 생각 없어. 나 이제 여자 안 만나. 이렇게 하면서 다 만나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얼마 안 있어서 예, 결혼 못 해가지고 헤어져요. 진짜 그런 경우 되게 많이 되게 많이 사연들을 봤어요. 처음에는 결혼 안 한대요. 서로 결혼 생각 없고 뭐 나 연애 포기했고 뭐 나 안 만나. 뭐 약간 돌싱이신 분들이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되게 상처받고 나 이제 여자 만날 생각도 없고 남자 만날 생각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그냥
외로워서 만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관계조차도 나중에 가면은 한 몇 개월 만나다 보잖아요. 한 6개월 정도 만나다 보면 미래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 관계가 그냥 아무 결혼도 안 하고 아무 관계 발전도 없는데 계속 이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없어요. 원동력이. 그래서 그냥 깨져요. 예. 처음에는 다 생각이 없다고 얘기하죠. 처음에는, 나 결혼 안 해. 결혼 생각 없어. 나 이제 결혼하면 지긋지긋하고 이제 결혼 생각 없다고 얘기는 해요. 처음에는. 그렇죠. 근데 나중에는 안 그래요.